오랫동안 할리우드 영화에 익숙해진 우리는 차가 부딪혀도 폭발하지 않거나 머리를 세게 부딪힌 뒤에는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으며 심지어 입원까지 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끔 억울하기도 합니다. 혹시 미국 영화가 우리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비현실적이고도 상투적인 할리우드의 소재들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도 분명 어떤 영화에서는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악역이 클로로포름을 묻힌 손수건을 들고 상대의 얼굴을 덮으면 순식간에 잠에 빠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어찌나 간단한지. 이런 패턴은 영화에서 50년 넘도록 사용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방법으로 누군가를 무력화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클로로포름으로 사람을 잠들게 하는 데는 최대 10분 정도가 걸리는 데다 산소를 확보할 수 있으면 금세 효력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는 누군가를 납치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납치되는 사람이 10분 동안 기다려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많은 액션 영화에 자주 나오는 단골 장면으로 주인공이 마지막 점프를 하며 폭발로부터 살아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흔히 영화의 폭발 장면에는 독특한 폭풍이 함께 불어오는데 이는 히어로를 더 멀리 날려버릴 뿐 그에게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얼마 지나지도 않아 주인공은 다시 지구를 구할 준비태세를 갖추러 가기도 합니다. 실제 폭풍이 그 정도 효과밖에 없다면 전쟁에서 폭탄이나 미사일을 쓸 이유가 없겠죠? 전투용 폭발 장치는 폭풍을 위해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폭풍을 일으키는 압력에 의해 파괴되는 것은 건물뿐만이 아닙니다. 벽보다 훨씬 약한 인간의 장기도 한순간에 파괴해버릴 수 있다고요. 목덜미를 한 대 얻어맞으면 대부분의 등장인물은 기절해버립니다. 마치 인간에게 어떤 특별한 버튼이 붙어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게다가 눈을 뜨게 되면 그는 혹을 쓰다듬으며 젠장, 얼마나 잔 거지? 라고 중얼거리며 적을 소탕하러 호련히 가버립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현실이라면 뇌진탕으로 토를 하며 벽에 손을 짚고 걸어가야 할 겁니다. 싸우는 씬에서는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의의 편은 아니지만 악당 집단이 달려들 때는 참 재미있게도 늘 순서대로 한 명씩 다가오니 그야말로 신사가 따로 없죠? 영화에 나오는 폭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나 카운트다운 타이머가 붙어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게 계획했다면 왜 그런 모니터를 달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주인공이 잘못된 선을 자르면 타이머가 빨라지기도 하고 거기다 심지어 폭탄이 눈치까지 좋다는 사실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덕분에 폭발이 10초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인공들은 30초 넘게 껴안고 서로에게 감동적인 말을 한 뒤에 여유롭게 폭탄을 제거한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도로의 감시 카메라라면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대강의 상황밖에 알 수 없는데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는 등 특히 야간에 일어난 일이라면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다르겠죠? 카메라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저 통제 데스크에 붙어있는 직원에게 이 부분 좀 확대해봐 라고 하면 직원은 간단히 확대하고 계속 확대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흐릿했던 영상의 해상도도 올라가 마치 고화질의 카메라로 촬영한 것처럼 정확히 볼 수도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누군가에게 총을 들이대며 정보 같은 것을 요구하는 장면에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마지막 경고와 함께 공이치기를 당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굳이 당기지 않아도 권총은 쏠 수 있습니다. 공이치기는 알아서 움직이니까 말이죠. 또 이런 장면도 있는데요. 카레이싱 장면에서 총알이 자동차 뒷유리는 관통해도 앞유리까지는 닿지 않습니다.
분명 차 안 어딘가에 떨어져 있겠죠?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독특한 OS를 사용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지 않나요? 이는 윈도우도 맥도 아닌 불가사의한 그 무엇인데요. 아무래도 시스템 개발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이런 방식을 취한 것 같긴 하지만 단순히 그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또 해커가 정보를 찾는 장면에서는 손가락 10개로 자판을 난타하며 마우스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데요. 모니터 상에서는 믿을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윈도우나 화상이 바뀌어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도무지 뭐가 뭔지 알아낼 수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해커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고 1분 정도만 지나면 결과도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히어로들은 그렇게 악당들의 추적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걸까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그에게는 반드시 로프가 붙은 작살이나 화살, 혹은 화살을 발사할 여유까지 있습니다. 그들이 던진 로프는 어딘가에 걸거나 단순히 끼우기만 해도 추락을 간단히 멈추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시험해 보려고 해도 현실에서는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추락하면 인간의 몸은 아주 빠른 스피드로 떨어질 것이고 그때 만약 손목에 로프가 감겨 있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손바닥이 터져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허리에 감아도 안 되겠죠? 급격하게 힘이 가해지면 몸이 반으로 접혀버릴 테니까요. 이 때문에 제임스 본드나 배트맨, 호크아이의 뼈와 힘줄의 튼튼함에는 그저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부상 없이도 이 방법으로 도움을 받고 있으니 말이죠. 좀 더 원하시나요?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모니터를 쏘기만 해도 컴퓨터 내의 데이터를 없앨 수 있다. 에펠탑은 파리의 어느 집 창문에서도 다 보인다. 모든 폭탄에 형형색색의 선이 달려 있어 주인공이 어느 선을 잘라야 하는지 알기 쉽게 되어 있다. 무언가가 방사선을 방출할 때는 반드시 초록색으로 빛난다. 어느 건물에서도 환기구는 뛰어난 탈출구가 되어준다. 아무도 그곳을 찾을 수 없고 거기만 지나가면 건물 어느 곳이든 편하게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은 모두 기운차게 상반신을 일으키며 숨을 몰아쉰다. 차량의 브레이크가 망가져도 운전자는 그 누구도 수동 브레이크나 모터 제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마 맹렬한 스피드로 온 거리를 누비겠죠? 주인공이 총을 쏘기 전엔 항상 악역이 몇 분간 연설을 늘어놓으며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시간을 준다. 6발밖에 장전할 수 없는 총으로 30에서 40발을 쏴댄다. 유령이 있는 집에서는 여성이 의심스러운 소리의 출처를 조사하러 가면서 가장 노출도가 높은 내복을 입고 있다. 어느 경찰서에도 수없이 많은 경찰차가 있다. 여기엔 운이 없는 운전자도 늘 따라다니기 때문에 차로 정면 충돌하거나 주차된 차량에 돌진하거나 물 안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하늘을 날아서 지붕에 착지하거나 사이렌을 부서 건전지가 떨어진 것 같은 소리만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는 완전히 서툴렀던 사람이 마지막 1초를 남기고 이긴다. 차가 아무리 좋은 상태여도 적에게 서둘러 도망가야 할 때에는 시동을 걸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며 결정적인 순간에야 움직이기 시작한다. 들어갈 가치가 없는 어두운 지하실이 있는 경우 꼭 거기에 가서는 거기 누가 있나요? 같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다가 결국 당한다. 차, 테이블, 신체, 도마 등 온갖 것들이 방탄 기능을 가지게 된다. 복싱 등 격투기 장면에선 주인공이 이기기 전에 항상 패배의 위기를 맞지만 결국엔 일어서 마지막 힘을 다해 상대방을 이긴다. 차가 아주 작은 데미지로도 폭발한다. 남녀가 서로 앙숙일수록 영화의 후반부에서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자는 뒤쫓아오는 악역을 피해 여유롭게 도망치다 붙잡혀 결국에는 부상을 입고야 만다. 적의 병사 1000명이 일제히 사격해도 주인공을 맞출 수 없을 정도로 무능하다. 이들은 대체 왜 병사가 된 걸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휴,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꽤나 다양했죠? 이번 영상에서는 감사하다는 말도 빼고 봐주셔서 기쁘다든가 시청자 여러분을 소중히 하겠다는 그런 전형적이지 않은 뭔가 참신한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역시 상투적이지만 저희가 가장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문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